근데 너무 또 늘어지면 안 돼. 뭐 힘든 거 같은데. 공부는 굵고잡이 해야지. 이게 진짜 보면은 재수를 하고 싶은 사람은 진짜 없어. 그래서 내가 몇번 느끼는 거지만 어차피 고생해야 되지. 지금 이제 고등학생 있으면 거의 다 끝난 거잖아.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해왔는데 아깝잖아. 해온 게 아까워서 좀 빨리 끝내야지. 이어서 보여줄게. 수원이 좀 재미없는 과목이야. 학생들이 싫어하는 부분만. 옛날에 이번에 개정 과정 거치면서 단원이 막 섞였는데 수원이 딱 보면 학생들이 싫어하는 것들만 딱 알차게 모아놓은 게 수원이라서 학생들이 무서웠지. 그런데 자, 근데 그 앞부분 로그만 배우고 있는데 내가 지금 출력 걸어놓은 거는 뭐냐면은 RPM 문제집인데 집에서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고 싶은 사람 내가 너 일단 외울 테니까 집에 가서 풀어도 되고 그리고 학원 수업 사이사이 좀 시간이 좀 뜨거나 그런 사람들은 자습실이 있으니까 공부해. 여기다가 비어 있어. 여기다가 내가 수업에 공부해 있으니까 이동할 때 좀 왔다 갔다 시간도 뺏기고 집에 있으면 공부 잘 안 하잖아. 그래서 공부 좀 하고 문제 좀 봅시다. 그래서 필수의 5번 가볼게요. 지수의 확장하고 관련해서 지수가 이제 뭐냐면 우리가 그 자연수 지수가 아니에 정수라든지 뭐 무리수가 굉장한 것 같아. 얘가 바로 수능의 1번이야. 항상 1번이 수능 문제 1번이 필수의 제 5번이야. 요즘도 매해 나오지. 수능 1번. 수능 1번 문제는 한 10초 컷? 10초 안쪽으로 풀어야 되는데 근데 그 1번 10초 컷 문제도 올해지, 작년이지. 작년에 좀 어렵게 나왔어. 항상 10초 컷 이었는데 이번에 조금 어렵게 나와서 요즘은 이제 1번도 무시 못하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PC에서 5번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3번 내가 있는 3번 이제 뭐냐면 지수가 이런 확장이 돼가지고 지수가 확장이 되죠. 3번 보면 5의 루틴제 그 다음에 2의 이거의 루틴제 이걸 한번 해볼까? 이걸 한번 해볼건데 지수 법칙을 쓰려면 무슨 미시 좀 통일되어 있습니다. 미시 좀 통일되어 있어야 되고 지금 먼저 요거를 먼저 하고 요거를 먼저 하고 그다음 요걸 할 건데 그러면 요거 볼게요. 얘는 5의 루트 제곱 얘를 2의 루트 제곱 나눈 다음에 그거를 다시 루트 제곱 하는 거지. 이거 곱하기 4의 루트 제곱을 하는 거지.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미시 지금 뭐냐 미수 관찰해 보면 5하고 2하고 4잖아. 그러니까 미시 지금 양수인 상태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법칙을 편하게 쓸 수 있는 거지. 제약 좀 걸렸어. 그래서 얘는 거듭 제곱의 거듭 제곱이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지수끼리 곱이돼. 그래서 5에 뭐가 되냐면 루트 곱하기 루트니까 이게 되는 거지. 얘는 루트 6 곱하기 루트 2가 되겠지. 그러면 루트 12, 루트 12니까 2루트 30, 루트 10이라고 하는 건 2루트 30, 루트 12 이렇게 된 거고 요거에다가 한 4의 루트 3제곱 이렇게 곱해서 하는 거지. 이제 요 요놈하고 요놈의 친척 관계야. 계산이 되지. 다시 한번 적으면 얘는 2의 2루트 3제곱 그거분에 5, 25 여기는 25 그 다음 얘를 다시 한번 적으면 4의 루트 3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2의 제곱이잖아. 2의 제곱 그거에 다시 루트 3제곱이니까 얘는 2의 2루트 3제곱이지. 그래서 번호의 이건 뭐냐면 2의 2루트 3제곱 딱 끝이지. 정답은 20.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지수 법칙이 지수의 약간 좀 무리수라든지 이런 게 등장하는데 우리가 배웠던 그 대원칙을 그대로 유지시켜 나가면 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괜찮지.
필수의 6번에 2번을 내가 보낼 건데 두 글자를 시작해야겠어. 루트에 이렇게 돼 있고 이거 곱하기 그 다음에 루트 안에 4제곱분 루트에 얘기한 거였지. 얘를 A의 K제곱 이 K가 뭐하는 거야. 얘를 지수로 변형해봐야겠고 이거는 그 좌변을 근호가 많다 보니까 자른다고 했지. 문자로 잘라. 네? 그럼 첫 번째 있는 A는 천장넓이 하나 있지. 그러니까 A는 얘를 지수 얘는 루트 A지. 그 다음 얘는 천장 두 개야. 둘 다 2제곱분이니까 2 곱하기 2니까 얘는 4제곱분의 루트 A가 될 것이고 그럼 세 번째 A는 천장 3개 다 2짜리야. 그러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8제곱분 루트 A 이렇게 돼. 맞지? 요 3개 있고 그 다음 요거 봅시다. 요 놈은 천장 몇 개? 2개지? 4하고이니까 8제곱분 루트 A 있어? 1단계지. 2단계. 그런 다음에 지수로 표현할 거니까 우리가 얘를 지수로 한 방에 표현해볼게. 얘는 A의 몇 제곱? 얘는 2분의 1제곱 맞지? 그 다음 얘는 A 몇 제곱? 얘가 튀어나왔던 애잖아. 그러니까 얘는 4분의 1 되겠지. 4제곱분 루트 A라고 하는 거는 지수로 표현하면 뭐가 돼? 4분의 1제곱이지? 얘가 튀어나간다고 했잖아. 분모가 튀어나가면 똑 떨어진다고 했지. 딱 요 구조니까. 그러면 8제곱분 루트 A는 8분의 1이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8분의 1이겠지. 지수만 계산하면 답이 나오지. 그래서 얘는 A의 8로 통합시다. 그럼 여기 4되고 여기 2되고 1 더하면 돼. 그러니까 얘는 K가 1이야. 그래서 A의 1제곱이 되지. K 값을. 그러니까 이거 가장 무식하게 푸는 학생들이 뭐냐면 실제 학교 시험 볼 때만 이거를 이렇게 하는 학생도 있어. 얘는 다시 뭐 A의 아래 것부터 얘는 A의 2분의 1이고 거기다 또 A 곱했으니까 다시 뭐 A의 2분의 1 이렇게 차근차근 얘를 막 벗겨나가면서 이렇게 그냥 하나하나 다 하는 이러면 시간 다 가. 시간이 부족한데. 네, 그래서 두 글자를 자른다 그러네. 먼저 근호를 하나로 한 다음에 그 다음 지수없지. 이게 최적화된 거예요. 알겠지? 가장 단시간에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필수의 7번 갑시다. 필수의 7번 갑니다. 9번이 2의 A제곱이 3이고 그 다음에 3의 지금 문제가 이렇게 있어. 2의 6제곱이 A고 3의 5제곱인데 그 다음을 A하고 B를 이용해서 나타내죠. 이거는 6의 11제곱이지. 6의 11제곱. 그럼 이런 문제 어떻게 하냐면 봅시다. 6제곱하고 5제곱이지. 그러면 조건을 좀 변형해볼게. 이걸 하기 앞서서 두 개의 조건을 좀 보면은 여기서 양변에 지금 내가 두 개 서로 같은 상태니까 똑같이 6분의 1제곱입니다. 지금 애초에 이게 같은 놈이기 때문에 6분의 1제곱을 똑같이 걸어도 같지. 그러면 여기 거듭제곱에 거듭제곱이니까 뭐가 되지? 2가 되지? 2는 A의 6분의 1 이렇게 바꿔야 되지. 그럼 같은 방식으로 나중에 얘는 5분의 1제곱을 해줘야 되겠어. 3의 5제곱인데 거기다가 5분의 1 똑같이. 2의 5분의 1. 그러니까 3은 2의 5분의 1. 내가 조건을 이렇게 변형한 이유는 뭐냐면 문제를 보면은 6의 11제곱이거든. 얘를 A하고 B를 이용해야 돼. 그래서 이런 문제는 6이라고 하는 데를 소인수 분해하는 우리가 2 곱하기 3이니까 얘는 2 곱하기 3에 11제곱이 되겠지. A만 주면 됐어. 요 두놈을 여기다 쓱 대입을 해주면 되겠지. 얘는 A의 6분의 1제곱, 그 다음에 3은 B의 5분의 1제곱. 이거에 다시 11제곱이지. 거듭제곱에 거듭제곱이니까 지수끼리 곱이 돼서 A의 6분의 11제곱, 얘는 B의 5분의 11제곱 이런 식으로 됩니다. 2번은 몇 장? 1번 같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기수법칙과 곱셈공식이나 제목을 필수적으로 설명 갑시다. 설명은 좀 가면 1번은 내가 해보는데 지금 A 더하기 B의 마이너스 나누기지. 그 다음에 A의 3분의 1죠. B의 마이너스 3분의 1. 얘를 가장 빨리 풀어보면 치환이야. 아주 치환 같지.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좀 다시 한번 적어보면은 우리가 음수지수는 뭐라고 했냐면 역수라고 했어. 음수지수는 역수라고 했지.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다시 적으면 이 얘기거든. A 더하기 얘는 마이너스 제곱이라는 얘기는 이거야. 이거냐고. 이거 백 이거라는 게. 얘는 뭐냐면 다시 적으면 이거잖아. 세제곱 플러스 2A. 그 다음에 음수 땡 대신 분모 내리게 되고 세제곱 플러스 2지. 이걸 구하는 얘기지. 이것보다 여기 좀 더 친숙할 수 있어. 왜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써야 될 거는 뭐냐면 이 세제곱 조금 시험같이 얘를 X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세제곱 B 얘를 Y라고 잡고 이렇게 생각해볼게.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기서 A라고 하는 건 뭐냐면 X제곱이지. 그러니까 얘를 다시 적으면 이렇게 치환했을 때 얘는 X세제곱 더하기 그냥 치환을 얘로 이렇게 얘를 Y라고 잡고 그럼 얘는 뭐냐면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 얘를 나눈 거지. 뭐로 나누냐면 X 더하기 Y로 나눈 거지. 노래 잘 들어오니까 내가 요 놈을 X로 갖고 요걸 Y로 갔어. 그러면 얘는 뭘 의미하냐면 요 놈은 뭘 의미하냐면 이걸 의미하거든. 우리가 이제 그 고일 때 배웠던 인수분해 공식 아니니? 그 인수분해 한 거지.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X 더하기 Y에 X 마이너스 X Y 제곱이지. 그러니까 얘를 약분시키면 누구 남아? 얘가 남아. 얘가 남지. 그래서 답은 요놈이 된다는 거고 X는 누구였냐면 요놈이었어. 그래서 답을 좀 볼게. X의 제곱이야. 요놈의 제곱이니까 세제곱 플러스 2의 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XY지. 이 두 개를 곱하래. 그러면 세제곱 플러스 2에 합쳐지니까 B분의 A가 될 거야. 그 다음에 Y제곱이지. 그 다음 세제곱은 B의 제곱분의 이게 되겠지. 우리 책에는 뭐라고 적어놨냐면 얘를 지수로 표현했어. 얘를 지수로 표현했고 이렇게 써도 되겠지. 지수로 표현해도 되고 얘같이 제곱근으로 써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 9번 10번. 여기 순수익은 내신 영역이죠. 9번 10번. 순수익에서 여기는 어리가 없고 순수하게 내신에서 나오고 지금 보면은 x의 2분의 1이죠. x의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내가 살릴 때 다음 시에 가져오죠. 그럼 이제 본인이 좀 편한 방식으로 할 건데 x의 2분의 1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제곱근으로 바꾸면 루트 x지.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 루트 x 더하기 루트 x분의 1이 3이다. 이것이 이게 같은 표현이지. 그랬을 때 지금 1번은 뭘 구하는 거야? 1번은 x 더하기 x분의 1 구하죠. 이 문제잖아. x의 마이너스 제곱은 x분의 1. 그럼 얘는 이제 고일려고 하는 이 곱셈 공식. 그렇지? 그러면 이제 조건이 요거니까 얘를 구하게. 얘 양변 제곱해볼게. 양변을 똑같이 제곱하면 얘는 x 더하기 x분의 1 되고 2배의 이런 것만이니까 2지. 2변은 9반이잖아. 그래서 1번 답은 바로 나와. 1번 답은 뭐냐면 x 더하기 x분의 1은 7이다. 나오지? 그 다음에 이제 2번 봅시다. 2번이 무슨 거냐? 2번은 x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 x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얘는 x 제곱분의 1이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고일 때 곱셈 공식. 얘는 x 더하기 x분의 1제곱에서 얼마인데? 2빼지? 그래서 요걸 값을 얼마가 있다? 7의 제곱 49에 제곱 됐습니까? 49. 한 대를 보죠. 이런 건 어렵잖아요. 3번이 제일 어려울 수 있는데 3번 2분의 3제곱이기 때문에
얘를 세제곱하는 과정이 나오겠지. 우리가 좀 눈에 잘 안 들어오면은 루트 x 얘를 그냥 그대로 표현할까? 1번, 2번은 우리가 제곱권으로 바꿔 풀었으니까 3번 같은 경우는 요걸로 한번 그대로 해볼게. 요거 얘를 세제곱하는 과정에서 얘가 튀어나와. 즉 해봅시다. x 2분의 1 제곱 그 다음 x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이지. 걔를 세제곱을 곱셈 공식이야. 세제곱 그러면 요놈의 세제곱 x의 2분의 1 제곱 그 다음에 요놈의 세제곱 x의 마이너스 2분의 3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배의 요놈이면 3에 요 두 개 곱하면 뭐가 되면 x의 0제곱이 되니까 1되지? 딱 보내서 그 다음에 x의 2분의 1 제곱 x의 마이너스 2분의 1 내가 지금 쓴 공식은 뭘 썼냐면 요거 쓴 거야 지금 내가 사용하는 공식은 a의 세제곱 더하기 a의 a 더하기 b의 세제곱 그지? 얘는 a 세제곱 b 세제곱 그 다음에 3ab의 a 플러스 이렇게 정리하셨잖아. 내가 요 방식 쓴 거야. 요 곱셈 공식 그대로 적용시켰어. 이거 뭐냐면 얘가 a고 얘가 b라고 생각해봐. 그럼 요놈의 세제곱 그 다음에 요놈의 세제곱 그 다음 3배의 요건데 약분되니까 1되잖아. 그래서 3 쓰고 그 다음에 6 이제 대입만 해도 되겠어? 여기가 얼마나 차례니까 여기 3이지. 그럼 27은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요놈이 될 거야.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요놈이지.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요거라고 해볼게. 그 다음에 3배 얘인데 이거의 값은 3이지. 정답이 나오지. 나는 10번. A 값이 이렇게 주어졌고 지금 문제가 묻는 거는 2A 세제곱 2A 세제곱 마이너스 6A 제곱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얘를 그냥 무식하게 넣는 방법이 있어. 무식하게 넣는 방법이 있는데 좀 뭔가 좀 부담되잖아 계산이. 요거는 약간 좀 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문제를 항상 보면은 얘를 그냥 세제곱하면 돼. 얘를 그냥 세제곱을 해도 돼. 그냥 무식하게 넣지 말고 그냥 무식하게 넣으면 너무 계산이 복잡해. 이놈 자체를 세제곱하면 항상 이게 비슷하게 나오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내가 먼저 구할 거는 A의 세제곱을 구하겠다는 거지. 곱셈 공식이야. A 세제곱. 그러면 요 앞에 거의 세제곱이니까 2가 되겠지. 뒤에 거의 세제곱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니까 2분의 1이겠지.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곱셈 공식 요거 쓰고 있는 거야. 3배의 요거야. 그러면 3만 남겠지. 남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2의 3분의 1 제곱 이건데 이걸 A로 그냥 바꿀 수 있지? 이렇게 적을 수 있지 않니? 다시 한번 봐. 이거 세제곱했어? 그러면 요 공식 쓰고 있는 거야. 앞에 거의 세제곱 B 뒤에 거의 세제곱 요거 그 다음에 3배의 AB니까 3배의 요거 곱하면 딱 분되지. 3만 남아. 그 다음에 원래 여기 뭐냐면 2의 3분의 1 제곱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3분의 1 제곱 얘가 지금 A니까 내가 이렇게 그냥 A라고 적겠다고. 적어도 되잖아. 이미 거의 다 나왔어. 여기서 이만 넘어가면은 해결이 돼. A 세제곱 빼기 3A 얘는 얼마? 2분의 5지. 얘 넘어갔어. 지금 문제 얘 묻고 있어요. 째려봐봐. 얘는 어떻게 하면 되지? 2배 안 나오잖아. 양변 2배. 따라서 2A 세제곱 마이너스 2배 얼마다? 5가 된다. 또 나왔지. 세제곱 해주면 바로 해주면 돼. 그 다음에 11, 12.
조건이 뭐냐면 A의 EX 제곱이 있어. A의 EX 제곱값이 5다. 조건이 5다 가지고 어차피 이걸 써먹어야 되니까 그럼 A의 EX 제곱을 써먹어야 되니까 걔를 만들려면 무슨 작업을 하자? 분자분모에 A의 X 제곱 곱해야 되겠지. 지금 요걸 구할 건데 이 분자분모에 똑같이 뭘 곱할 거냐면 A의 X 제곱 곱해야지. 그리고 A의 X 제곱을 곱해서 그래야지만 요 EX 제곱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럼 분자분모에 똑같이 얘를 곱하면 얘가 이제 분배가 될 거야. 분배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분모는 뭐가 되냐면 A의 EX 제곱. 얘는 지수가 0이 되니까 1되지. 지수가 0이 되면 이게. 그 다음 마찬가지로 얘는 분배가 되는 거지. 분배가 되니까 얘는 A의 EX 제곱 마이너스 1되지. 얘는 그냥 대입해주면 6분의 4. 3분의 2지. 6분의 4니까. 지금 하는 건 그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 그나마 좀 지금 한 것 중에서 좀 중요한 게 바로 12번. 12번 좀 의미가 있어. 얘는 몇이 잘 나오지? 그러니까 12번이 지금 의미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기 지수에서 처음 나오는데 똑같은 문제가 로그에 또 나와. 12번은 12번은 조금 의미가 있어. 얘는 대신에 동거 문제. 얘가 잘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지수에 처음 나왔는데 로그에 또 나오다 보니까 똑같은 문제를 그러니까 지수로 풀 수도 있고 로그로 풀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먼저 오늘은 지수를 배웠으니까 지수로 푸는 거 한번 해볼 건데 3의 x제곱이 117 y제곱이 80 그런데 지금 문제가 묻는 거 x분의 3하고 빼기 y분의 4 요거의 값을 구하시면 조건이 이렇게 그러면 지금 요 값을 구하려면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요 지수를 조작을 해가지고 요 모델을 만들어내야 돼. 그러면 조건을 좀 변할 건데 첫 번째 요식 볼게.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방식과 비슷한데 양변에 x분의 1 이런 식으로 이거에다가 똑같이 x분의 1 27에다가 x분의 1 이렇게 하면은 얘는 13이겠지. 13은 27에 x분의 1 이렇게 되죠. 일단 마찬가지 방식으로 요거 한번 해봅시다. 똑같이 해도 뭐냐면 y분의 1을 보는 거야. 117에 y제곱인데 이거에다가 똑같이 y분의 1 얘한테 똑같이 y분의 1까지 그럼 뭐가 되냐면 117을 80에 y분의 1 이게 되지. 같은 놈이니까 똑같이 y분의 1하고 똑같이 y분의 1 그럼 내 목표는 뭐라고 했어? 얘를 딱 보니까 그냥 바로 만들어지네. 왜냐면 봅시다. 여기서 27은 3의 세제곱이거든. 여기 다시 적으면 얘는 3의 세제곱. 3의 세제곱인데 그거에 다시 x분의 1제곱이니까 거듭제곱끼리의 곱이니 그지? 거듭제곱에 거듭제곱이니까 지수끼리 곱. 그래서 얘는 3의 x분의 3제곱이 돼. 만들어졌어. x분의 3.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117은 3의 얼마? y분의 4제곱이 되겠지. 81은 3의 4제곱이니까. 내가 지금 필요한 x분의 3하고 y분의 4가 만들어졌어. 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자? 이 주식을 어떻게 해? 그러면 나누면 되겠지. 그러니까 지수끼리 빼셈이 되려면 나눗셈을 해줘야 돼. 그래야지 지수끼리 빼셈이 되니까. 그러니까 얘를 밑에 한번 줘볼게. 117. 얘가 3의 y분의 4제곱이니까 얘를 변경 나눗셈을 해주면 돼. 나눗셈을 해주면 117분의 13 요놈이 바로 뭐냐면 3의 x분의 3제곱 빼기 y분의 4가 되겠지. 그럼 여기 얼마냐면 9분의 1이죠. 9분의 1. 이게 바로 9분의 1. 9분의 1이니까 3이 얼마? 3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겠지. 9분의 1이니까 3이 나왔네. 이게 3의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요 지수에 대한 이론이 뭐가 있나? 마이너스 2가 된다. 요거를 배우면 나중에 로그로 한번 풀어볼까? 여기 최소한 큰 욕심 안 내고 얘가 1회 빼니까 27페이지까지는 한번 풀어봐야 숙제로 27페이지까지요. 첫 시간이니까 요거 조금만 나갈게. 왜냐면 첫
개념만. 아, 지금 내가 요거 살짝만 하고 그 남은 시간은 무죄를 여기서 그냥 들어오고 끝내고 가. 특강에서 이런 거는 막 이러면 안 돼. 그러고 끝내고. 로그 살짝 개념만 해. 로그는 30페이지. 수원 처음 하는 사람인데 로그 좀 낯설어 이게. 뭔가 이게. 근데 이제 과정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등수학 보면 숫자 많이 안 써. 수원 때부터 그러잖아. 이제 막 미적분하고 막 이러면은 숫자보다 막 영어라든지 기호가 더 많이 나와. 수학에. 그렇게 돼 있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중에 이제 막 미적분 이런 거 보면은 숫자 거의 안 써. 다 기호밖에 없어. 근데 처음에 이제 뭐냐면 그 낯선 기호 등장했을 때 이제 그걸 막 고통스럽지. 익숙해질 때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처음 등장할 때뭐 문제예요? 요거의 조금 건데 요거의 출발점은 여기죠. 뭐냐면 우리가 어떤 A의 X제곱이 N이 나온다는 거지. A의 X제곱이 N이 나왔어. 그러면 우리가 요거 요 X는 뭐냐면 지수에 대한 포커스 맞추는 거야. 지수 X라고 하는 건 뭐냐면 A를 N으로 바꿔주는 지수지. 구분해서 보면 이 X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A를 N으로 만드는 지수지. 그러니까 쉬운 예를 한번 볼게요. 예를 한번 볼 건데 우리가 2에 몇 제곱이 4가 됩니다. 당연히 2제곱 아니야. 그러면 2에 몇 제곱이 3이잖아. 3인데 그럼 내가 하나 문제를 해볼게. 그러면 2에 몇 제곱이 5가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이렇게 말했을 때, 내가 문제 냈을 때, 우선 첫 번째 의문점은 뭐냐면 이 네모에 들어갈 수가 존재하는지 그게 궁금하고, 두 번째는 걔를 표현하는 방법이지. 이 네모라고 하는 건 뭐냐면 2를 5로 만들어주는 지수를 위해. 우리가 이제 학자간데 이걸 학자들이 우선 첫 번째 의문점을 해결하려고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본 거야. 뭐냐면 아직 우리가 지수함수를 아직 안 배웠지만은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은 y는 2x 컴퓨터로 요 함수 그려봤어. 그려봤더니 이런 그래프가 나왔어. 그래서 x가 2일 때 뭐냐면 함수값이 4 나왔어. 그리고 3일 때 함수값이 8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프를 딱 그려봤더니 그러면 함수값이 5가 나오는 y값이 5가 나오는 그 값, 이 네모지. 얘가 존재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컴퓨터를 그려봤을 때 존재는 하더라 이거지. 실수값으로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는 그 실수값으로 나오는데 그럼 걔를 어떻게 기호로 표현할 것이다 이거지. 그래서 일종의 약속이 필요한 거야. 이 네모를 뭐로 약속했냐면 이 네모라고 하는 건 뭐냐면 2를 5로 만들어주는 지수지? 2를 5로 만들어주는 지수. 얘를 이렇게 쓰기로 약속한 거야. 요거 2에 5 이렇게. 우리가 얘를 봤을 때 해석을 어떻게 되냐면 2를 5로 만들어주는 지수. 웃긴 말이지만은 로그는 지수야. 말이 좀 이상한가? 로그는 지수값을 의미해. 그러니까 원래 이게 엄격히 얘기하면은 그 제목 자체가 첫 단원이 지수와 로그잖아. 이게 엄격히 얘기를 하면은 거듭 제곱 근과 지수로 이렇게 바뀌어야 돼. 로그는 지수를 내. 지수에 들어갈 다시 바로 로그야. 그럼 요거 해서 어떻게 하면 되지? 로그 3의 3 이거 얼마? 근데 생각하면 3을 3으로 만들어준 지수잖아.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어? 1이 되겠지. 그럼 이거는 뭐야? 로그 2의 1. 얘는 2를 1로 만들어주는 지수지. 2의 몇 제곱이 1 나오지? 0, 0.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봐봐. 이게 지금 됐으면 지금 여기서 일반 함수 시켜볼 거야. 뭐냐면 우리가 a의 x제곱이 n이 나왔어. 다시 처음으로 가서 우리가 a의 x제곱 n이 나왔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 x를 해석하면 x를 해석하면 뭐라고 했지? a를 n으로 바꿔주는 지수지? 근데 이 x라고 하는 거는 그걸 어떻게 쓴다? 로그 a의 n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왔다 갔다 하자. 수학에서 이 표현은 뭐라고? 필요충 조건 같다는 얘기야. 다르다가 아니라. 얘가 이렇게 표현해. 얘가 다시 이렇게 표현해. 왔다 갔다 하자. 지수를 로그로 그 다음에 로그를 지수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바꾸는 건 어렵지 않아. 얘를 뭐라고 하죠 우리가? 로그에 있어서 용어 정리 먼저 할게. 얘를 뭐라고 하냐면 밑이라고 해. 우리 지수에서 마찬가지로 이 a를 뭐라고 하냐면 밑이라고 했었거든. 그러니까 지수에서 밑이었던 놈은 로그에 있어서도 밑이야. 그렇지. 내가 늘상 하는 얘기지만 한번 해명은 영원한 해명. 그것처럼 한 번 밑이었던 애는 그냥 밑이 아니서 얘하고 얘하고 자리 바꾸고 하는 거지. x하고 밑은 그대로 같대. 얘가 자리 바꾸고 하는 거지. 얘를 밑이라고 하고 그 다음 얘를 뭐라고 하냐면 로그에서 얘를 진수라고 해. 지수가 아니라 진수야 진수. 진수라고 하죠. 이게 바로 뭐냐면 로그의 정의야. 로그의 정의. 그래서 우리 거기 30페이지 가보면 30페이지 거기 첫 번째 박스 볼까? 첫 번째 박스 뭐라고 되어 있는 거야? 거기에 첫 번째 박스 거기 잘 봐야 돼. A가 양수 있지? 이거 보이지? 이시 양수로 한정을 시켰잖아. 한정을 시킨 이유는 아까 전에 했잖아. 지수의 확장 얘기하면서 밑이 축소가 됐지. 밑이 어디로 축소가 됐어? 양수로. 그치? 처음에 정수로 확장했을 때 0 빠졌고 그 다음에 유리수로 확장이 되면서 음수까지 빠져가지고 남은 게 결론적으로 양수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A는 양수다. 이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누가 빠졌지? A가 여기 보면 얘도 있어 얘들아. 이거 왜 있을까? 밑이 양수인 건 이해가는데 1도 뺐단 얘기야. 1을 뺀 이유는 지금 봐봐. 이거는 우리가 다음에 로감수로 지수함수 배울 건데 A가 만약에 1이면 우리가 다음에 함수 배울 건데 지수함수 이런 함수 배우겠다는 거야. 이게 x제곱. 미실인 경우는 이런 함수인데 이제 이런 함수는 지수함수니? 아니잖아. 1이잖아. 1을 몇 제곱하나 1이지. 그럼 얘는 무슨 함수? 다항함수야. 소속이 다항함수다 보니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직선의 방정식 배웠지? 여기는 지수로 가운데 포함을 시킬 필요가 전혀 없어. 그렇기 때문에 1을 빼고 와. 그래서 원래 지수의 확장에서는 양수로 한정이 되는데 여기 와서 1까지 추가적으로 뺀 이유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저렇게 지수함수로 함수다 보니까 미실인 경우는 아예 빼버렸다 이거지.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밑이 양수로 한정이 된 이상 요 n이라고 하는 거, 라지 n이라고 하는 건 항상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 밑이 양수인 이상. 그럼 우리가 2의 마이너스 1억 제곱 이거 음수니 양수니? 당연히 양수야. 밑이 양수인 이상 지수 음량은 전혀 상관이 없어. 지수에서 음수를 떼는 대신 뭐로 보내면 돼? 밑으로 내리면 되잖아. 그럼 얘는 뭐냐면 2의 1억 분의 1이지. 그러니까 얘는 아주 작은 수긴 하지만 양수는 양수잖아. 0보다 큰 수지. 그러니까 밑이 양수인 이상 지금 우리가 밑을 양수로 한정시켰단 말이지. 그러면은 그거의 거듭제곱은 이 x가 음수든 양수든 항상 이 결과물은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여기서 중요한 조건 나와. 2번이 몇 시간지? 로그에 있어서는 여기 용어 정리해서 정의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왔다 갔다 잘 되겠다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조건하고 진수조건이지. 로그에 있어서는 항상 우리가 맨 마지막에 습관적으로 검토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미조건하고 진수조건을 검토를 해야 돼. 밑은 A였잖아. 스몰 A인데 미조건은 아까 전에 뭐 했냐면은 양수긴 양수인데 1을 뺐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한글로 기억하자. 미조건은 뭐다? 1이 아닌 양수. 이렇게 기억하자고. 1이 아닌 양수. 그럼 진수 조건은? 진수는 누굴 진수라고 해? 얘가 진수지. 얘가 진수니까 진수 양수라고 했어. 진수는 그냥 양수.
다시 한번 밑조건은 뭐라고? 밑조건은 1이 아닌 양수. 밑조건은 1이 아닌 양수. 진수는 그냥 양수. 절대 이상 안 돼. 맨 마지막에 우리가 마무리 내려가기 때문에 얘를 혼동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 개념 원리에는 그 밑에 얘를 보면은 밑에 얘라고 되어 있지. 실제로 이런 문제는 예시가 안 나와. 어떤 게 나오냐면은 42페이지가 42페이지 34번 이런 게 내신 문제인데 밑조건과 진수를 얘기했고 페이지 42페이지에 34번 있어요. 이런 게 그냥 한 문제 나오는 거야. 이런 반드시 하나 나오고 모든 실수 엑셀이죠. 로그의 A 빼기 1, 그 다음에 여기 뭐냐면 A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X의 플러스 2지.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정의가 됐으면 좋겠어. 요가 정의된다는 얘기예요. 요게 정의가 됩니다. 요가 정의된다는 얘기는 밑조건하고 진수건을 충족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살필 건데 첫 번째는 밑조건. 여기서의 밑은 뭐냐면 요놈의 밑이잖아. 그지? 밑조건 뭐였지? 1이 아닌 양수. 그러니까 A가 A-1 양수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요 A-1이 뭐가 되면 안 된다? 1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A는 1보다는 큰데 A는 누구는 아닌 거지? 2는 아닌 거야. 1보다 큰 놈인데 2는 아닌 거지. A가. 이게 이제 밑조건이고. 그 다음에 진수조건 봅시다. 두 번째 진수조건. 진수는 요놈 자체가 진수인 거지. 우리 진수인데 진수 한번 적어보면 AX 그러면 마이너스 AX 플러스 2 얘가 어떻게 돼야 되지? 양수가 돼야 되지?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서술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 우리 고1 때 절대 부동식 기말범위 이거 보면잖아. 이게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모든 X 자리에 뭐가 들어갔는지 항상 손익해야 돼. 그리고 우리 부동식 어떻게 푸냐면 함수를 폈지? 얘를 Y하고 잡았습니다. 고1 과정에 가장 중요한 점은 뭐였어? 방정식, 부동식, 함수, 셋 사이에 왔다 갔다 한 게지. 이 부동식을 함수를 푼 거지. 그럼 X가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이 Y 값이 항상 0보다 커야 돼. 그럼 우리 많이 더 Y 값이 항상 0보다 크려면 붕떠 있어야 되지. 위로 보려고 절대 안 된다고 그랬잖아. 위로 보려면 언젠가 내려가. Y 값이 항상 0보다 크려면 즉 그래프가 위에 수점에서 놀아야 돼. 붕떠 있어야지. 항상 여기 모델에서 손목하잖아. 그래서 아래로 물러기면서 x축과 x축 발생하지 않으니까 판별식도 올려야 되고,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a는 음수가 돼야 되고, a는 양수가 돼야 되고, 아래로 물러게 돼야 되고, 추가적으로 뭐냐면 판별식. 그래서 판별식이 4알론으로 8이지.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2차 공式풀어주면 얘는 A의 A 빼기 8이니까 얘는 0에서 8 나오지? 세금이 0보다 크면서 이거를 동시에 가지고 보는 겁니다. 연립부등식을 풀면은 0에서 A는 8 그래서 그럼 봐봐. 이제 답을 낼 거야. 답을 낼 건데 밑조건 이렇게 풀고 밑조건에서 이게 나왔어? 진수조건에서 뭐 나왔니? 얘 나왔지? 그러면 얘하고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잖아. 동시에 만족하는 법이 있고. 그럼 지금 문제가 뭘 구하는 거냐면 정수들 모두 나열하시고 있어. 그러면 0과 8 사이에 있는데 게다가 1보다 더 커야 되고 2도 빠져. 그럼 A로 가능하고 쭉 써보면 3부터 되겠네 정수. 0은 당연히 안 들어가고 1 빠지고 1보다 커야 되니까 2도 빠지지? 3 돼. 4 돼. 5, 6, 7까지 되지. 3, 4, 5, 7. 가능하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합을 구하셔. 3, 4, 5, 7 합이니까 요거 다음 12고 12고 요거 다음 25. 딱 여기 얘들아 이번 그 다음 수업에 2학년 올라가면은 요거 처음 배울 때 주관식으로 잘 나와. 소수가 보는 거.
서술 나왔을 때 이거 다 써내야 돼. 무조건 진속 쓰고 그다음에 무조건 검토하고 진속권 한 다음에 공통범위 연립도수까지. 실제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필수제 1번 2번까지 물론 딱 32페이지까지 나왔어요. 나머지 거는 조금 내일은 로그에 성질 나가니까 로그는 중요하게. 필수제 1번과 관련해서는 내가 6번을 해볼 테니까 나머지는 또 연락을 해보고 로그의 정의 왔다 갔다 잘 해야 되고. 이걸 보니까 왜 배우는지 막 그냥 막 회의감 들고 막 그러잖니. 로그는 지금도 좀 사용되는 부분이 있어. 너희들 뭐 지구과학에서 나오네. 지금도 사용되는 부분은 뭐 지진이라든지 몇 가지 영역이 있지. 그러니까 옛날에 이게 로그가 무슨 역할을 했냐면 나중에 그 다음 시간에 상용 로그를 하겠지만 계산 역할을 했다는 거지. 우리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은 로그는 지수라고 했어. 지수라고 했으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 상용으로 하겠지만 로그의 역할이 바로 뭐냐면 곱셈을 덧셈으로 바꿔줘.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계산기가 없을 때는 상당히 유용했지. 그치? 그래서 좀 실용적인 거지.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로그가 먼저 탄생한 거야. 지수는 걔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로그가 된 거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로그가 형님이야. 그리고 지수가 덩달아 같이 연구했었지. 그런 케이스로 당연히 중요도도 로그가 훨씬 높지. 지수에 비해서. 나중에 미적분을 가면은 로그함수 막 이런 걸 막 미분하고 적분하고 이런 거 보면 약간 친숙해져야 돼. 얘가 막 얘만 보면 막 극한 막 이런 친숙해져야 되는 게 몇 개 있어. 로그하고 삼각함수 두 개는 정말 친숙해져야 돼. 대학 가려면 특히 이번에는. 특히 이제 공대 간 학생들은 대학 가서도 계속 쓰지. 그러다 보니까 취할 수가 없어. 친숙해져야지. 로그 볼게. 그러면 얘는 우리 로그의 정의잖아요. 로그의 정의가 얘를 알맹이를 통째로 하나 봐. 통째로 하나 보면은 로그 사이 동그라미가 마사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를 할 때 한 번 밑은 영원한 밑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로그의 16의 x 이 동그라미라고 하는 애는 요 밑이 이렇게 기어 들어간다 생각하면 돼. 3번 밑은 영원한 밑 4의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지수에서의 밑은 로그에서 로그가 정의라니까 우리가 a의 x제곱이 a야. 얘를 우리가 어떻게 바꾸냐면 x는 로그 a의 n을 바꿨지.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건 거꾸로 가는 거잖아. 거꾸로 갈 때는 요 밑이 이렇게 기어 들어간다는 생각하면 되는 거지. 한번 밑이 나가는 것이 n이라고 하는 거. n은 뭐냐면 a의 x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지. 똑같은 원리야. 내가 얘를 동그랗게 봤을 때 4가 기어 들어가면 밑이 밑으로 로그 16의 x라고 하는 게 4의 마이너스 제곱. 로그 16의 x가 4분의 1이 된다. 1이고 다시 한 번 해주면 되겠지. x라고 하는 거는 얘가 또 밑이니까 얘가 다시 기어 들어가겠지. 그럼 x는 뭐가 되냐면 16에 얼마? 4분의 1제곱이야. 맞지? 그러면 16이라고 하는 거는 2의 4제곱이니까 2의 4제곱은 4분의 1제곱이니까 2가 되겠지. 나쁘다면 1이 되니까 2로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필수예제 2번은 근원보다는 요게 훨씬 더 어렵지만 얘가 시험관 이런 거다 보니까 차라리 얘를 더 열심히 해줘. 필수예제 2번은 로그가 정의되게 하는 거. 즉 밑하고 진수조건에 관한 내용인데 걔는 쉬워. 지금 예시는 이렇게 쉬운 게 안 나와. 요 정도는 돼야 나온다. 필수예제 2번은 그냥 숙제로 한번 내줘. 그래서 하나만 해볼까? 이거만 하나만 해볼까?
우리가 정리됐으면 됐어. 그러면 우리가 살펴야 될 거는 미조건, 진수건 됐고 먼저 미조건. 미조건 미수 뭐라고 했지? 1이 아닌 양수. 1이 아닌 양수. 그러니까 x 마이너스 3은 양수가 돼야 되는데 1도 되면 안 돼. 1도 되면 안 돼. 그러니까 x는 우선 3보다 커야 되는데 3보다 커야 되는데 x는 4는 되면 안 된다는 거지. 미조건 이런 거지. 다음 두 번째 진수조건. 진수조건은 뭐냐면 그냥 양수. 그냥 양수니까 이놈이 진수지. 그리고 마이너스 x 제곱에 그다음에 5x에 빼기 4. 얘가 양수가 돼야 된다. 이차 공식 필요하겠네. 그럼 넘겨서 넘기면 늘어나고 미수분한다. 1하고 4니까 x 마이너스 1에 x 빼기 4지. 미수분한다. 그래서 2차 부등식인데 0보다 작으니까 0보다 작으니까 무슨 법이? 사이법. 그래서 1에서 x는 4. 이 문제가 뭐지? 법이 구하라 했어. 봅시다. 얘하고 얘 동시에 만족해야 돼. 동시에 만족해야 되고 동시에 만족하는 법이는 3보다 크면서 이거니까 3보다 크면서 x는 4보다 작은 그런 법이라고 했죠. 어차피 4는 빠지니까 상관이 없네. 그리고 정답은 3에서 4. 오늘 목표 진단 여기까지. 수시험 정도는 수시험은 한 대여섯 문제만 할게. 가장 핵심적인 거 이것만 알자. 이거 하고 문제도 해가지고 나머지가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 문제를 좀 해결하고 이제 좀 수시험.